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이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인가요? 너무 비싸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여러분, 서울 집값은 왜 비싼가?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서울에 수요가 많으니까? 서울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한다. 통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맨날 뭐 내피셜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락을 주장하면 하락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상승을 주장하면 상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야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옛날에 말이야. 이랬단 말이야. 또는 집이 싸야죠. 싼 게 맞죠.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죠. 뭐 이런 당이론 같은 그냥 집이 그냥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좋으니까 막 그런 무주택 심리 치료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울 집값은 왜 비싼가? 자, 원베일리 9평 60억. 이 이야기는 뭐 벌써 나왔는데, 이제 60억 거래되고 나서 이제 40억대, 50억대에 거래되니까 10억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베일리나 이런 데는 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호가 다르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자들은 이 조그만 차이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가격이 편차가 심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편차가 심해 원베일리는. 그러니까 급등한다라고 쓰기도 좋고 저 뒤에 돌아 앉아있고 뷰도 안 나오는 이런 것들 막 45억에 그래되면은 급락했다 이렇게 쓰기도 참 좋은 거죠. 그런 거 어쨌든 원베일리 60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서울은 비싼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서울만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서울만 오르는 거 맞냐?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하고 서울, 부산, 대구, 까만색이 전국이에요. 전국이고 서울, 부산, 대구의 실거래 지수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오렌지색이 서울인데 서울이 유난히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기는 같이 떨어졌는데 다시 떨어지고 나니까 그 폭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서울은 많이 떨어졌지만 반등을 더 세게 했고 부산이나 대구는 반등을 못하고 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차이가 더 벌어지니까 믿을 건 서울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죠? 경제 위기가 오면 믿을 건 달러밖에 없구나 하고 미국으로 가듯이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8년을 기준으로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럴 때 보면은 부산도 많이 올랐고 대구도 많이 올랐는데 시기를 2006년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2006년 1월을 1로 봤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 2024년 2월이 되니까 여전히 서울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이런 순서로 가격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나를 봤더니 전국은 2.1배 지수 기준으로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2.1배가 올랐고 서울은 2.9배 부산은 2.2배, 대구는 1.6배가 올랐더라. 확실히 서울이 더 많이 오르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왜 더 많이 오르는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금리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보통 있어요. 우리가 2020년에 너무 낮은 거랑 2022년에 너무 높은 걸 경험해서 금리는 너무 낮거나 높은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부분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에 의해서 그 지역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국 아파트가 같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지 아시는데 아까 그래프도 길게 보여드려 봤지만 서울이 오를 때 부산이 내리기도 하고 대구가 내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금리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지역별로 공급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부산하고 대구, 서울 이 세 군데가 공급이 그동안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요거는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이 빨간색은 뭐냐면 대구 인구의 0.5%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대비로 해서 집을 얼마나 지었는지, 특히 아파트를 얼마나 지었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보면 이 빨간 선을 넘어서 인구수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노란색이 뭐냐면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니까 10년 평균적으로 입주 물량이 인구수 대비 0.5%보다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구는 집을 많이 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부산인데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대구랑 비슷하죠. 인구수 대비로 보면은 꾸준히 입주 물량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어땠을까요? 서울은 인구수 대비로 보면은 입주 물량이 인구수 대비 0.5%보다 많았던 적이 몇 대 말고는 거의 없다. 10년 평균으로 볼 때. 그리고 계속 적고 앞으로도 계속 적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서울에는 땅이 없어가지고 집을 못 짓는 거고 대구하고 부산은 땅이 많아서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자, 그래서 위성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인데요. 서울은 정말 집을 하나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집들이 차 있습니다. 이게 다 집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집을 지을 땅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는 않잖아. 그래서 집을 못 지어서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자, 아까 같이 본 대구하고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 대구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한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이 대구도 마찬가지로 집으로 빽빽하게 차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구도 집 지을 땅이 없는 건 마찬가지네요. 그죠? 자, 그럼 부산은 어떨까요? 자, 부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산도 보시면 낙동강으로 잘려 있는데 여긴 강서구고 오리지널 부산을 보시면 이렇게 빈 땅 하나 없이 빽빽하게 집들이 차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집 지을 땅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부산하고 대구는 집을 이렇게 많이 지었고 서울은 집을 안 지었을까요? 오히려 서울이 집이 더 비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에 도대체 집을 얼마나 안 지었길래 이 모양이냐 봤더니 제가 아파트 보급률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서울은 아파트 보급률이 41.88%예요. 우리는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서울에 사시는 세대수 대비로 보면은 41.88%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수는 183만 호 정도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도생이 니머니 다 빼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적겠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보급률이 56.96%, 거의 57%죠. 서울보다 16%가 높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땅도 똑같이 없는데 부산은 열심히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시의 아파트 보급률은 59.63%입니다. 부산보다 더 많이 지었네요. 그죠? 주택 보급률이 제일 적은 서울이 가격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부산이고 대구고 이런 순서로 가는 것 같거든요. 물론 서울에 모든 게 밀집되어 있고 수요도 많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서울에는 수요도 많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으니까 서울에다 집을 더 많이 지었으면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보면 전국적인 게 있고 지역적인 게 있는데 요거는 금리를 보여주는 건데 금리는 전국이 똑같죠. 부산은 금리가 싸고 서울은 금리가 비싸가지고 서울에서 집을 더 못 지은 것도 아니고 법령 있잖아요. 대군데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건데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게 서울에는 빡세고 부산이나 대구에는 완화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자체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대하는 태도. 왜냐?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도장을 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대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밀어서 엄청나게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보급률이 서울은 41%밖에 안 되는데 부산이나 대구는 50% 후반대까지 갔다. 그 노력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많이 들면 돈이 되는 서울에서 당연히 집이 많이 지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10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서울에는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걸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반 이상을 날렸어요. 아니 씨를 말려버린 거죠. 그리고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책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출구 전략 뉴타운을 안 해야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도시 재생 책을 쓸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구하고 부산은 집을 많이 지어서 그나마 좀 안정됐지만 서울 혼자 나홀로 질주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집을 장기적으로 많이 지으면 집값이 안정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집이 필요한 서울에 더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국평 60억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집값 상승의 주범은 공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신축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서울에 신축이 들어오면 신축 이기하니까 신축 가격이 올라요. 신축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가격 대비해서 구축 가격도 신축이 10억이면 우리는 7억 원 받아야지 이러면서 구축 가격이 올라요. 근데 구축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신축이니까 분양할 때 이 구축 가격보다 더 비싸게 또 구축도 1억 올랐으니까 더 비싸게 분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돼가지고 신축이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고 신축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놀랍게도. 근데 신축이 왜 귀한가? 이걸 생각 안 해봤어? 신축을 못 짓게 하니까 귀한 거고 그래서 신축이 들어오면 집값이 비쌌던 건데 생각을 이상하게 한 거죠. 그래서 신축을 못 짓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뉴타운도 다 해제시켜버리고 자 그리고 신축을 막아야 되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걸 적용해갖고 재건축 끝나고도 세금을 엄청나게 매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해가지고 20개 안전진단 넣으면 하나만 통과되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재건축 아예 씨를 말리고 완성돼도 돈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분양을 재값에 해서 분담금을 줄이고 싶어도 분양가 상한제로 해가지고 재값을 못 받게 만들어서 부담금을 늘리는 이런 3종 세트를 통해서 서울의 집을 더 못 짓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집값이 더 많이 뛰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냥 이거를 보고 욕만 하고 있어야 되냐.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쉽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욕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런 식이면 서울에는 신축이 더 공급이 힘들겠네. 그러면 서울에 신축을 가져야겠네. 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신축 아파트가 나오면 분양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연끌해서 살라고 구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살라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데다가 똘똘한 한 채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신축에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이제 이렇게 되면 신축하고 구축 사이 가격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축에 있는 사람들은 신축을 가기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벌어지면 시간이 가면서 이제 구축 사람들이 신축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신축이 아니라 준신축. 그럼 준신축이 안 되면 구축이라도 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또 오르게 되는 거죠. 또 이러면 또 그러겠죠. 신축이 집값을 올리니까 신축을 또 막아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신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결국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투기꾼들의 농간도 아니고 이상거래를 해가지고 집값을 담합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서울에 신축을 짓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법으로 대구랑 부산은 신축을 많이 지어서 아파트 보급률이 거의 60%대에 육박하는데 서울은 아직도 40%밖에 안 낸다.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지자체장들이 서울에 집을 못 짓게 했나, 정치인들이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서울에 신축을 가지고 신축이 아니라면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새 집에 갖고 싶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